NTNW 김도영 전문가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주쌤 김도영입니다. 오늘도 조정 예상하실까요? 이건 잠시 후에 듣고요. 종목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식 종목이었던 명성 TNS가 23일 정도에 출전을 했는데 어제 한번 슈팅이 나왔습니다. 9% 슈팅이 나왔는데 본격 상승 궤도 올랐다라고 봐도 무방할까요? 아직까지는 조금 계속 흔들어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동사가 이제 같이 동반해서 섹터 쪽으로 들어가 있는 2차 전지가 본격적인 성장 부분을 보려고 한다면 이번 3분기 실적 이후에 윤곽이 정확하게 드러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익 축하드린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우리 오늘 두 가지 정도를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가장 큰 거는 역시나 아직까지는 시장의 불확실성이 있다 보니까 원달러 환율 추이가 중요하다라고 말씀 좀 드렸죠. 어제 그제 부분에 1220원과 그리고 15원 부분에 대한 브레이크가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위쪽 상단이 1224.95 정도의 고점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까지는 우리가 이제 바닥을 좀 다져간다. 그런데 여기서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정부에서 가장 이슈적으로 언급했던 게 뭐였나요? 금융시장의 안정화 부분의 이슈로, 그러니까 경계감을 계속 노출을 시키고 있었다라는 거, 그리고 오늘 실제적으로 화이트리스트 부분에 대한 시행이 시작됩니다. 그러면 오늘 같은 경우에 이 원달러 환율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데 다행히도 지금 부분의 역외 쪽의 모습을 보면 상단이 아주 강하게 지금 뚫려가고 있지는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긍정적으로 저는 추가 반등을 조금 어제 가지 못한 상승분까지는 추가로 일단 올라가려고 하겠다라고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 부분이 코스피 시장 쪽으로 놓고 보면 주봉상에서도 지금 이 부분에 올라탔지만 만약 기술적 반등으로 간다라면 오늘 한 번쯤은 확인해보고 싶은 자리가 1942포인트에서 45포인트대 그 정도겠고요. 일봉상에서는 짝꿍댕이가 이제 다행히도 여러분들이 현선물만의 베리차 키높이 때문에 나와주었다라고 말씀 좀 드렸죠. 이 부분에서 오늘 같은 경우에 만약 원달러 환율이 안정화되고 이제 일본계 자금에 대한 이탈 여부가 조금은 예의주시해야 되기 때문에 자꾸 원달러 환율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같은 경우에 만약 종가상 1916포인트 정도를 훼손하지 않는다라면 역시 짝꿍댕이가 완성이 되면서 장기 트레이딩 쪽으로 위쪽 상방 쪽이 조금 열린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MSCI에 대한 여진도 오늘 하루는 좀 있다라는 거 센스 있게 좀 열어두시면 좋겠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요. 위쪽 부분이 계속 막혀있는 이제 코스닥의 종목군들을 보시면 8월 6일 날 공포의 저가 기준으로 했을 때 업사이드가 한 10% 종목군들이 좀 나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수급이 지금 공격적으로 들어오지 못하는데 어제 이제 리밸런싱 기준에서 연기금을 비롯해서 투신 쪽에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여기가 갭 메꾸기 작업이 좀 필요한 과정에서 갭을 좀 메꿔주고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코스닥 같은 경우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571포인트에 대한 다중바닥 형태 이것도 짝꿍댕이가 되겠죠. 짝꿍댕이가 만들어진다고 하면 저는 이번에 사실 이 부분에 코스닥은 540은 절대 올 수 없는 확률이 너무 높아졌다라고 말씀 좀 드렸고 코스피 시장 쪽에서는 1891포인트를 깬다 해도 공포스럽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1881포인트에 지금 강력한 브레이크가 9월 동시만기 기준에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선물 시장 쪽을 기초로 해서 분석을 좀 해놓은 상태인데요. 오늘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이 추가 반등 부분이 저는 나오는 자리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해외는 뭐 시간 관계상 제가 말씀을 좀 못 드리는데요. 선물 시장 쪽에 보면 현선물이 키높이가 다 맞춰져 있기 때문에 위쪽에 어제 올라갔던 248점 후반대 부분이 이 부분이 한 1.5포인트 정도의 마디, 그러니까 256.40 정도까지는 좀 열어둘 수 있는 템포, 특히 오전장에서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이 부분이 대신 10시 15분을 기점으로 시간봉에서 늘려주는 윗꼬리가 나올 수 있다는 걸 감안해 보실 때 원달러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현금 비중을 다시 한번 조금씩은 위쪽 고점이 오늘 막힌다면 늘려가시는 게 가장 좋겠고요. 내일 이벤트도 있으니까요. 그렇게 바라보시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종목적으로 보면요. 명성 TNS 수익 축하드린다라고 말씀 좀 드렸는데요. 어제 종가가 아주 이쁘죠. 일봉상에서 보면 직전 부근의 고점 부근을 일단 올라탔습니다. 어제 3시 이후에요. 시장에서 이 시행령 부분에 대한
부분으로 다시 한번 애국 테마라든가 국산화 쪽 장비 발주 쪽으로 매세가 쏠려가면서 예측성의 선침의 관점들이 다 나왔습니다. 그런 부분에 명성 TNS도 소외되지 않고 불림막 쪽에서 긍정적으로 계속 위쪽에 올라왔기 때문에요. 보유자분들의 영역이라고 한다면 이제 이 부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탄력상 17,600원대가 돌파를 해서 안착을 하면 우리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본격적인 상승 부분보다는 거기에서 살짝 힌트를 주는 상승세를 가져온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하지만 본격적인 상승 부분의 확인 사살은 제가 이 얘기를 드렸죠. 8월 6일 날 부분에서 우리는 힌트를 하나 얻어야 되는데 이 저점 대비해서 디스카운트 자체가 되는 게 아니라 업사이드가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벌써 명성 TNS 같은 경우는 이 공포 자리 대비 20% 업사이드입니다. 그래서 조금 좀 비싸다라는 논리를 시장의 환경과 대비했을 때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거를 감안해 보면 좀 비싸다라고 해석이 되니까요. 이번 17,600원 뚫어내지 못한다면 한 번 더 다시 한번 필시 코너를 통해서 두세 번 좀 수익을 낸 것 같은데요. 또 이익 실현하고 다시 한번 보자. 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필식 업종은 그러다 보니까 화이트리스트가 결국 시행됩니다. 그리고 어제 오후 3시를 기점으로 지수는 무조건 턴이 될 수 있는 타이밍을 만들어주었고 코스피 코스닥 선물지수 마찬가지겠고요. 그쪽에서 불매운동을 가야 될지 국산을 갈지 많이들 고민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는 기존에 알려져 있는 거 말고 조금 옆으로 살짝 기웃거려서 이렇게 엿볼 수 있는 종목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요. 첫 번째 종목은 UST를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UST 같은 경우는 현재 시가총액 부분이 그렇게 이제 크지 않은 부분인데요. 900억대 부분에서 이제 한 1,000억 조금 모자라는 부분인데 동사 같은 경우도 이제 사실은 분리막 부분에 분류가 되어 있다라는 부분. 그래서 기술력은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대기업 쪽의 부분에 대한 납품 흔적 부분을 정확하게 팩트로 확인하기는 조금 어렵는데요. 테마성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 부분이 올라타서 안착을 한다라면 4,370원 정도로 올라탄다라고 했을 때 추가적인 슈팅이 나갈 수가 있겠고요. 이 부분이 반드시 지지를 해야겠죠. 그래야 2차 전지에 대한 국산화 부분의 장비 쪽이 또는 소재단이 같이 동반해서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고 손절 라인 혹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나 흐름상으로 잡아보실 분들은 이 부분 4,000원을 타이트하게 한번 바라보시는 게 가장 좋겠다라고 말씀 좀 드립니다. 두 번째 종목은 아무래도 이제 조금 핫하게 움직였습니다. 이때 테마를 불었죠. 네, 이때 테마를 불었는데요. 7월 마지막과 8월 초에 시장이 어려울 때 테마를 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요. 파우치 필름. 오래간만에 들어보실 겁니다. 파우치 필름이라는 것은 이제 배터리의 포장재 역할이다라고 보시면 좋겠는데요. 역시나 보시면 시장 부분에서 이제 파우치 필름 같은 경우는 불확실성이 확대되다 보니까 이 부분에 15,000원 정도 부분에 대한 직전 고점을 계속 물량을 소화하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돌파 안착에 대한 중요 포인트가 되겠죠. 그리고 손절 라인 부분을 놓고 보면 14,000원을 손절 라인으로 설정을 하면 됩니다. 돌파의 추가적인 마디는 14,500원 부분의 트레이딩 쪽을 보신다라면 15,500원 보신다라면 트레이딩 바이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세 번째 종목 쪽으로는요. 후반 이제 신성통상이 어제 이제 흐름이 괜찮았죠. 그런데 너무 쏠려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TBH 글로벌 쪽으로 보는데요. 가장 좋은 매력은 요 캔들 부분의 중간 쪽에 나올 때 여러분들 공부 차원으로 잘 보셔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캔들이 가장 이쁘게 형성이 되었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그런 부분이면 이제 요 부분이 돌파 안착이 가장 중요해요. 아침에 갭 돌파가 3,600원이 나오면 가장 좋겠고요. 나온다라고 했을 때 추격을 따라가더라도 부근에서 추가적으로는 3,800원 돌파가 안 된다라면 빠르게 정리하고 나오는 템포. 하지만 이 부분이 만약 불매에 대한 감정적으로 확산이 계속된다라면 직전 저점인 3,240원 정도 트레이딩 쪽으로 바라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위생용품이죠. 이왕이면 저는 이제 모든 걸 국산 제품으로 메이드 인 코리아가 좋더라고요. 저도 메이드 인 코리아니까요. 그 부분에 이제 모나리자를 말씀 좀 드리는데요. 위쪽에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일단 억지성의 테마가 하나 있기 때문에 4,090원. 그리고 지지력의 손절가 부분과 지지를 반드시 해야 될 자리가 3,640원 정도니까요. 오늘 갭이 만약에 4,900원대에 떠서 가게 된다라면 글쎄요. 저는 이 부분은 조금 더 놓고 본다라면 4,300원 정도는 볼 수 있겠지만 4,900원에 뛰어나면 트레이딩을 하지 않겠다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 좀 드립니다. 그러고 봤더니요. 어제 사실 시장이 잘 견뎠습니다. 짝꿍댕이도 나왔고요. 그런데 그 속에서 우리 시장의 영향을 전혀 위험 시장인 주식 시장에 주지 않은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외국인들의 채권 2조 매도가 리밸런싱과 동반해서 나왔는데요. 이미 MSCI 리밸런싱은 제가 8월 1일부터 이미 쏟아냈다. 어제 기준에 한 2조 6천억에서 7천억 정도 나왔죠. 그런 부분에서 감안을 해보면 자금 이탈 부분의 원달러 환율과 비교해봤을 때 일본계 자금 여부도 일부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의 필식 종목은 리드코프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드코프 동사 같은 경우는 두 가지 포인트겠죠. 앞에서 말씀드렸던 외국계 자금이 원달러 환율 추이를 통해서 정말 이탈이 나가고 있는지, 그리고 일본 자금들의 이탈 부분 때문에 동사 자체가 수혜를 받을 수 있는지. 동사는 이제 소비자금융과 휴게소, 주유소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지금은 불매운동 부분에 대한 직접 수혜 부분에 자금 이탈 부분에 직접 국내 자금 부분이죠. 그러다 보니까 위쪽에서 실제 강한 테마는 못 불었어요. 금융 테마다 보니까. 그런 부분 속에 하지만 지금 어제가 그제 이틀 동안 시장에서 다른 쪽에 쏠려 있고 이 부분이 잠시 쉬어갈 때 아주 이쁜 캔들로 감싸버렸다라는 부분이 한다면 오늘 부분에서 아침 출발 동시 호가 출발이 6,750원 정도 출발이 하게 되면 7,000원 정도까지의 마디를 볼 수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또한 이 부분을 만약 감정적인 부분으로 시장이 확산 불매 작은 게 이탈이 정말 시작된다라는 부분을 최대 수혜 쪽으로 만약 간다라고 한다면 손절가 부분으로 타이트하게 잡았을 때 6,420원 이 부분이 지지를 해야 그것이 타이트하게 감정적으로 올라간다. 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는 오전에 조금 기술적인 반등을 하고 오후에 또 다시 한번 이 원달러 환율의 이슈를 가지고 바닥을 다져가 보는 패턴이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아직까지 뷰는 바꾸지 않았습니다. 개구리 뒷다리 하나가 좀 나와야 된다. 코스피 시장 쪽에 1880포인트대 확인 사살이 좀 필요하겠다. 그래야 빨리 간다. 1948 그리고 1992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요.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필식